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I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B&I 코리아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이후 사업가가 살아남는 법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상품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다 많이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B&I 멤버이신 분들은 오늘 특히 온라인에서 상품 개발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 많은데 챕터에서 많으신데 아직 몰라서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빨리 챕터 단톡방에 알려주시고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것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B&I의 멤버가 아니시고 그냥 일반 사업가이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환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컨텐츠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존 윤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뉴욕하고 도쿄에서 변호사를 했었고요. 2007년부터 인재 육성과 코칭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12년 귀국해서 중소기업 사업가들이 협업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대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인 B&I의 한국 대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8년 이상 사업가분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변호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변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알츠하이머라는 오진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라는 걸 찾다가 세상에 좀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재능을 활용해서 좀 더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세상이 변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어떤 걸 보게 되었냐면 자본주의에서 점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어렵다는 세계적인 속학들의 경고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대가 21세기가 인류에 있어서는 대전환점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그럼 거기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던 중에 어쩌면 공동체 구축을 하고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공동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의 변화하고 좀 맥락이 닿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어떤 그림을 하나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어떤 바다에, 항구에서 살고 있는 어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그만 쪽배 같은 걸로 앞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런 거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급류에 떠밀리든 무슨 폭풍이 와서 망망대해로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탄 쪽배를 가지고 망망대해에 나가면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어렵겠죠. 파도만 해도 몇십 미터짜리 파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그런 큰 바다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큰 배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의 큰 변화는 그런 큰 파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큰 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저는 그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의 변화를 잠깐 우리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업과 잘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잘 안 되는 사업은 대면을 주로 많이 하거나 다중시설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 잘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계시죠. 그리고 잘 되는 사업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쇼핑이라거나 디지털 컨텐츠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는 것은 대기업들이 많은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큰 대양에 나가게 되면 큰 배들이 안전하고 유리한 거하고 좀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기술과 정보 유통 채널, 플랫폼, 글로벌, 자본, 고급 인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이런 큰 파도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예로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다음에 구글 같은 곳들은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는 일반인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보면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직, 사무 종사자, 전문가 관련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 대부분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큰 변화에서 당황하고 있으면은 길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3년 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에 너무 잘 살고 있다.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돌아봤을 때 지금의 우리는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2023년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자본과 첨단 기술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개인과 소기업은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가인데요. 우리의 장점을 우선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약점 충분히 많이 들었고요. 그럼 이제 장점은 뭐냐인데요. 우리 소비자들과 공감 능력 있죠. 스피드가 빠릅니다. 유연하고 니치 시장 서비스의 강점이 있을 수 있고 협업 더 잘할 수 있고요. 공동체 구축하는데 대기업보다 능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도드라진 브랜드 만들 수 있고 신뢰관계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관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가 대기업보다 훨씬 낮죠. 이런 강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볼 텐데 그것을 도와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를 여러분의 손을 잡는 조직이 저는 BNI 코리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BNI 코리아는 한마디로 기벌스케인이라는 즉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가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업해서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큰 배에 타서 안정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큰 배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고 내가 내 거부터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들 걸 뺏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능적인 두려움의 바탕에서 나 먼저 살아남겠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벌스케인이라는 핵심 철학을 통해서 사업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 동원 인원 7만 명 정도이고요. 현재 참가하는 사업가들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핵심 철학계의 바탕에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들 많이 진행을 하고요. 한 200개 이상의 전문 분야,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변리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그리고 중소기업 제조업, 그리고 영업 판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NI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제공하고 여러 사업가들이 얻는 것은 협업 시스템과 사업 정보,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훈련, 지지와 인정, 의미, 보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안전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되게 중요하신 사업가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BNI 글로벌 27만 명 멤버가 있고요. 다음에 리퍼럴 소개를 주고받는 게 연간 1,200만 건 그리고 비즈니스 만들어내는 게 연간 약 16.7조 원. BNI 코리아는 현재 1,464명 정도 되고요. 연간 성사 비즈니스 금액이 대략 1,500억 정도, 연간 멤버가 참여하는 교육이 17만 시간, 대단하죠? 그리고 대면 미팅 해서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는 미팅이 4만 2천 건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NI에 대해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희가 하는 보육원 청소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 더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BNI가 사업가들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각 섹터에 서로 돕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품 개발인데요. 비대면의 시대가 와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어쨌든 하이브리드, 즉 온라인과 대면 이 양쪽에서 우리가 잘 해야지 앞으로 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의 특별한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김병용 소리소 INC 대표님이시고요. 웹개발 회사 웹개발 전문가이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300여 건 이상의 웹 홈페이지 개발을 주도하시거나 참여하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김병희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리소 IC의 대표 김병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웹개발 분야에서 약 18년 동안 일을 해왔고요. 그중에서 소리소 창업 후에 한 8년 동안 약 5,300여 건의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에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화면이요. 그 해리포터의 볼더모트인가요? 그 좀 어두운 캐릭터로 나오니까 좀 밝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요. 다음은 지금 어디 나사 우주항공센터 같은 데서 계신 것 같은 미모의 대표님이신데요. 자, 그럼 마케테이너 고아라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필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마케테이너 고아라 대표님이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수의 기관들에서 그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 강사로서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아라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온라인 마케팅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옥션이나 11번가에서 신발 판매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그 판매했었을 때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시작한 것이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분야에서 14년 동안 이커머스 전문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변호사를 할 때 여성분들 신발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성분들 신발을 디자인해서 내가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허무맹랑한 생각이었죠. 이런 전문가가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는요,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실제 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겪는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업가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10개를 우리가 뽑아 추려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온라인 상품 개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 같죠? 그렇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1입니다. 사례 1은 김병용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단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쇼핑몰, 보통 이제 온라인 소개하면 상품 판매부터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인테리어는 알다시피 이제 용역이잖아요.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분이 법인 전환을 하시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셨어요. 당연히 업계 성격상 포트폴리오 위주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셨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온라인 광고 진행을 하시면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이제 상담 진행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셨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구축했다는 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그 고객 소개라든가 자기가 했던 일 같은 거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인바운드라는 거는 홈페이지에 해놓은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문의를 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진짜 저희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구축한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 위주 형태죠. 그래서 뭐 페이스 광고라든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마케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난 랜딩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했어요. 랜딩 페이지라는 건 좀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보여지는 페이지인데요. 이것처럼 정보를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고객은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다음 장 넣으시게 되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상담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DB가 생기는 고객의 정보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따로 약속을 잡아서 영어 활동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가 약 1.5배 정도 늘어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브랜딩이라고 하죠.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회사의 브랜드를 좀 높여주는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별도 구축하는 게 옛날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패백 음식 그리고 떡 이런 등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처음에 아무래도 이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죠. 가격 두 개를 하게 되면 가격이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쇼핑몰 안에 자신만의 브랜딩을 넣는 그런 형태의 쇼핑몰로 들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분께서는 이 3대째 궁중 요리를 하시는 전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쇼핑몰 안에 녹여내면서 또 가장 직결되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쇼핑몰을 위주로 중심으로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상품군을 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 메뉴를 직관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상품을 보여주면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더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사례 3-1 로드샵 화장품 시사. 예, 이제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중급자 정도 됐을 때 쇼핑몰을 이제 운영한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뭐를 좀 더 매출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제 진단하는 형태. 보통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이 내 홈페이지나 쇼핑몰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로드샵 화장품 C사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유입량은 많은데 실제 구매 전환율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솔루션, 유료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 추천 엔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회원 가입들이 기존의 2.2%대 구매 전환율이라고 했던 것을 12.35%로 전환을 시키면서 실제 전체적인 매출은 497%가 상승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판매 회사죠. A사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은 어느 정도 마케팅 성공을 했어요. 근데 상패 구매 전환율이 저조한 거죠.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장착을 해서 어디서 페이지에서 많이 종료가 되고 어디서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서 가장 많이 종료가 되는지를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솔루션을 생각하는 것이 식품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줘 보자. 신뢰성을 줘보자라는 개선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1.5%에 지나지 않던 구매 전환율이 11.2%로 증가를 하면서 매출 전체적으로 231%가 오르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뭐 이 외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 구매 시점의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유익 키워드 전환 전략, 이벤트별 구매 퍼널 전략, 종료 페이지 개선 전략, 상품 추천 전략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그냥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작은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면요, 사업해서 돈 벌면 세무사, 변호사, 무슨 사 같은 전문가들한테 돈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벤더사들한테 돈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도대체 남는 게 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은 이게 전문가한테 맡기면 알아서 홈페이지가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 착각이고 지금 소개해 주신 걸 봐서는 이런 사업가 대표님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챙기고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전문가한테 완전히 외주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까지 가려면 아마 몇 천만 원을 줘도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개발하면서 속 터졌던 경험들, 저도 물론 있습니다. 돈 안 벌렸던 경험들, 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내가 돈 벌고 사업 키우는가, 이거를 같이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 4, 5, 6, 7, 8 간단간단하게 보아라 대표님께서 핵심 요약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사례 네 번째입니다. 푸드반창이라는 회사인데요. 계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만 유통을 했던 곳인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터지기 1개월 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이제 계란 하나만 가지고 진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 옥션, 리메프, 뭐 인터파크, 지마켓, 그다음에 롯데온 이런 마켓들을 굉장히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곳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은 굉장히 판매 채널을 순차적으로 여러 군데 진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스토어는 참고로 네이버에 있는 것이죠? 네, 네이버 안에 있습니다. 네, 사례 5번.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좀 주로 이커머스 쪽의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커머스라고 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말하는데요. 그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이제 주로 창업 관련된 교육을 가장 먼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사실 20대부터 시작해서 시니어까지 고객층이 굉장히 다양한데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컴퓨터도 못하고 인터넷도 잘 못하고 특히 스마트폰도 잘 다룰 줄도 모르는데 내가 창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시니어 창업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대표님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일단 무자본으로 창업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고요. 이분이 선택하신 아이템은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와 맞물린 아이템으로 이제 접근을 시작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넘겨주세요. 네. 네. 그 다음번은 이제 화장품 제조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필로스 화장품이라는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인플루언서랑 협업 마케팅을 진행을 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 대표님 자체가 이 본인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마케팅에 나서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흔치 않아서 제가 이 사례는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참고로 뭐죠?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서과치스라고 해서 이제 남성 시계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지금 시계만 판매한 지 12년 정도 된 쇼핑몰이고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제품을 그저 쇼핑몰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그 광고를 진행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신상품을 출시를 할 때마다 와디즈 펀딩이라는 곳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를 결정을 하는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펀딩이라는 곳은 뭐냐면요.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을 올려놓고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딩을 받는 구조인 겁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일명 소비자에게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여기 서가시스처럼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제품을 출시를 결정하는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싼 값에 내가 미리 사놓고 그다음에 네네. 만드는 사람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팔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자본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네요. 그죠? 네, 서로 윈윈하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제품의 생산 수량에 대한 부분이 초반부터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고에 대한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간다라는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사례 8번입니다. 네, 사례 8번입니다. 가장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광고 대행사뿐만 아니고 그 온라인 쇼핑몰 쪽 같은 경우는 특히 후기 작업과 관련된 그런 마케팅 대행사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제가 이메일을 받은 내용인데요. 후기나 상품평 리뷰 건당 3,500원에 작업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쪽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뭐 이제 구매 후기를 3,500원, 뭐 이제 그 구매 후기를 보면 뭐 텍스트 리뷰도 있지만 뭐 이제 제품 사진을 찍어서 잘 받았어요 하고 이제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과 함께 남기는 이제 포토 리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리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주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의뢰를 받았을 때 대표님들께서 저희한테 제일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해도 되겠냐? 라는 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게 참 고민인데, 우리 멤버분들 네네. 중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도대체 네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냐, 이 선이 되게 잘 모르겠던데요. 사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기에는 참 정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체험단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품을 받아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작성해서 블로그에다가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후기를 올리는 형태라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고 후기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건 불법 그러다 아닌가요? 보니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이라고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진짜 좀 당황스럽네요. 뭐, 네네. 아니, 아니, 사업의 세계라는 게 모든 게 제가 네네. 변호사 일할 때처럼 딱 네. 그 선을 그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온라인 네. 상품 개발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두 분의 전문가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홈페이지 혹은 독립몰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김병현 대표님. 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 사실 이 질문 되게 곤란한 질문이긴 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각 홈페이지마다 또 플랫폼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개발 이슈를 갖고 어떤 사이즈를 갖고 있고 어떤 기획을 갖고 있냐에서 가격이 정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노멀하게 정말 일반적으로 회사 소개 정도 약 한 뭐 20페이지 정도 내외로 만들어진 예시를 들자면 일단 시장가에 형성되는 가격은 500만 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거나 플러스 되거나 하는데요. 보통 아무리 최저가 한 350만 원에서 500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벤더사를 찾는 입장에서 제일 답답하고 짜증나는 대답이 뭐냐 하면, 얼마 정도 드나요? 그러면은 상담해 보시고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절대 가격을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함 같은 것도 있는 이유가, 홈페이지를 개발하다 보면 이 페이지도 넣어주세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넣어주세요 하다 음, 보면 40페이지, 50페이지, 60페이지가 되면 갑자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되는데, 저는 네. 300만 원 생각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서로 싸움하고 당신이 사기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게 돼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네. 건 대략적인 시장가이고, 각각의 B&I라면 챕터의 홈페이지 제작하신 대표님이라든가 직접 상의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음, 제작 기간에 대한 부분 세 단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어, 이제 사이트 맵이라고 하죠. 메뉴 구성을 하고 그런 기획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단계,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흔히 말하는 그냥 프로그래밍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코딩하는 단계가 또 한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수정 보완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실제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하는 시간은 약 한 2주에 3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작권에 따라 다 들쑥날쑥 하긴 하는데 이 앞선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 뒤에 수정 보완하는 지금 그거를 감안했을 때 또 하나는 어떤 제작사도 딱 발주 떨어질 때 바로 작업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권이 다 늘 있죠. 스케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6주에서 8주, 노멀한 걸 제작할 때는 6주에서 8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 팁이 또 제가 김병인 대표한테 들었던 게, 미리 좀 예. 기획 같은 거를 철저하게 잘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예, 또 그렇죠. 다른 팁이 당연히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카테고리 미리 구성하면은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서로 원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같은 동종업계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홈페이지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미리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소통하는 시간이 줄게 됩니다. 그럼 제작 기간도 당연히 줄겠죠. 디자인 컨셉 잡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걸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분들한테 제가 뭐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저 예쁘고 멋진 집 지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되게 당황스럽고 이 사람에 맞춰서 네. 예쁜 집을 지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95%,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집은 예를 들어서 파란 지붕의 2층 집인데 어떻게 동그랗게 생겼다라든지 네모나게 생겼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지 시간을 단축하고 돈도 단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내가 평소에 다른 홈페이지들 많이 봐뒀다가 내가 쏙 마음에 드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이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얘기가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평소에 미용실에 갈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장동건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라든가 정우성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림 그리기가 쉽다. 본인의 원판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추가 개발은 가능한가요? 네, 요게 정답이 가능하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다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개발을 하면 저희 같은 회사 안에서도 어떤 프로그래머가 어떤 퍼블리셔가 이 작업을 했냐에 따라서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딴 사람이 이거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심지어 그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개발을 하실 때 제작사한테 전체 그림이 이렇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주지 않고 1차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걸 추가 개발하는데 추가 개발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프로그램 분석하다 보면 사실 실제 처음부터 제작하는 것과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개발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시고 이 중에서 내가 일단 1차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소통을 하셔야 나중에 추가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실패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앱을 개발을 한번 발주를 준 적이 있었었는데 아이디어가 이런 게 저런 게 있었는데 얘기해 드려서 이제 개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좀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개발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 지금 설계도 다 나와가지고 땅 다 팠고 1층까지 다 짓고 2층 올라갔는데 1층에다가 지금 방을 2개를 더 넣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당신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네, 얘기를 당연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어떤 걸 만들까 이런 거 같은 거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같은 거를 홈페이지 개발하시는 분한테 도움받아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제 실패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100만 원 혹은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던데 이거 너무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 모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윅스도 있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템플릿이라고 해요. 이쪽 용어에서는 이미 이제 구조나 구성은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림 파일을 업로드를 한다든지 텍스트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 있고 초반에는 사실 퀄리티가 워낙 낮았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꽤 괜찮게 구성이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내가 그래도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최소한 포토샵 정도는 다룰 줄 아는 정도의 경험은 좀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브랜딩인데 네이버 모드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미가 없죠. 오히려 시간만 소모하게 되는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셔야 되세요. 사실은 홈페이지는 필요 없는데 없으면 아셔서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실제 네이버 모드 같은 경우 좀 전문가들이 옆에서 손을 좀 대줘서 좀 괜찮게 만들고 50만 원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회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온라인으로 좀 상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좀 활발히 가고 싶다고 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진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카레집이 있는데요. 굉장히 솔깃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카레 5,000원, 한 끼에 5,000원이니까 싸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5,000원 해서 이렇게 주문표가 있으면은 카레는 5,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소세지 추가 3,000원, 계란 추가 1,500원, 다음에 고로케 추가 3,000원 이렇게 하다 보면 카레 시켜서 먹어보면 15,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서 카레만 먹겠다 하면은 저는 카페24, 뭐 네이버 어쩌고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하다 보면 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디자이너한테 이거 뭐 거기 카페24에 있는 디자이너한테 이거 요청하고 저거 요청하고 그러면은 소세지 뭐 이런 거 추가되는 것처럼 또 몇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1인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냥 뚝딱딱 만들어서 몇십만 원에 파는 데는 AS가 절대 안 된다. 그걸 싼 값에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5번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을 했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네. 책임져 주세요. 유의사항에서 말씀할 걸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가장 처음 점검할 것은 마케팅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냐,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일단 먼저 점검하시는 게 먼저고요. 근데 유입량이 꽤 있어. 나는 마케팅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회원가입도 꽤 있어. 근데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아까 제가 사례 3을 보여드렸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경험은 있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내 자가진단, 내 홈페이지를 자가진단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앞서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착각하신 게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자가진단하고 개선하고 자가진단하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무료 버전으로 솔루션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구글 애널리스트도 있고 물론 기능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자기가 자가진단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개선할지 아니면 기능 UI, UX를 개선할지 기능 개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유료로 나오는 솔루션들이 정말 훌륭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리포트를 아예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 작업을 통해서 구매 전략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사례 3-1, 2에서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소비자 내지는 사업하는 경험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 주고 학원 선생한테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뭐 한다고 해서 애가 그냥 여러분이 아무 신경 안 쓴다고 알아서 잘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애가 잘 크는지 뭐가 필요한지 발이 커져가지고 신발 사이즈를 235에서 240으로 바꿔줘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것도 보고 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오너로서 사업가로서 케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제품이 단품인데 이럴 때는 어디에 판매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장수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업체 푸드반창이라는 예시인데요. 특히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품만 제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짓수가 많으면 내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이제 제품 가짓수가 굉장히 적다면 이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팔아볼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1번가, 지마켓, 옥션, 뭐 티몬, 유메프, 쿠팡 뭐 이런 채널들입니다. 여기 푸드반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옥션, 롯데온, 지마켓, 인터파크, 유메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채널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다채널 전략을 이제 펼쳐서 그 각 채널별 지금 현재 제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마켓이 지마켓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진입했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에다 판매를 진행했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매출이 올라오는 것에 한계점을 느끼고 난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제 현재는 최근에 오픈한 롯데온까지 진출해서 지금 약 25개 정도의 마켓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뒤 이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뒤에 잠깐 내용이 요거 관련해서 네, 이게 어디 입점한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 MD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내부에 있는 네. 사람하고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막 와이로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도 푸드반장 대표님도 처음에 이제 쿠팡을 진입하려면은 뭐 쿠팡하고 관련된 담당자 분을 아셔야지만 진입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11번가에서 판매하고 싶다, 옥션에서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11번가 판매자 센터, 옥션 판매자 센터, 11번가 판매자 센터, 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검색하시면 가입하시는 건 우리 흔히 사이트에 가입하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 사이트에 가입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가입 절차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회원 하신 이후에 상품을 등록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죠. 다르다고 하면. 아, 그래서 회원 가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군요. 네네. 뭐 그냥 사업자 없이도 개인 판매자로 시작해보는 것도 가능해요. 아하, 이거 완전히 꿀팁이네. 네, 좋습니다. 다음. 뒷장에 제가 좀 가져가 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11번가 지마켓 옥션, 뭐 이메프 쿠팡 티몬, 뭐 현대 H몰, 롯데닷컴, SSG닷컴, 뭐 이제 뭐 홈앤쇼핑, 뭐 이런 마켓들 하나씩 보면은 이제 11번가 지마켓 옥션은 오픈마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메프 쿠팡 티몬은 소셜커머스, 그리고 뭐 현대 H몰, 뭐 요즘 쓱닷컴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이제 SSG닷컴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백화점몰이라고 부르고 여기 요즘에 이제 어머님들이 홈쇼핑 방송 보다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쇼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홈쇼핑들이 이제 몰을 차려서 홈쇼핑몰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씩 좀 눌러주실까요? 제가 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네 백화점몰, 네 홈쇼핑몰 처음 진입이 가장 쉬운 마켓이 오픈마켓이고요. 그 다음번이 소셜커머스고 그 다음이 이제 백화점몰, 홈쇼핑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자가 없이도 판매를 제일 빨리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켓이 오픈마켓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자분들이 시작할 때 오픈마켓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판매 채널을 확장할 때 소셜커머스, 백화점몰, 홈쇼핑몰 이 순서대로 입점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7번 나이가 많은데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그 쇼핑몰 창업교육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장수 좀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감동 선물 따랑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시니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창업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특히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쇼핑몰 창업인데요. 가장 큰 메리트가 이제 무자본 창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은 해보는 거는 쉽다는 건 알고 계신데 워낙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려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실제 시작했을 때는 20대, 20, 30대 분들이 처음에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상품 등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소셜미디어 활용한 마케팅도 굉장히 빨리 마스터를 하시고 근데 결국은 살아남는 분들을 보면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냐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노력하는 걸 정말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끈기가 없어요. 특히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작하고 난 이후로 6개월 이상이 되면은 많이 지쳐하시고 왜 결과가 안 나오냐 해서 거기서 포기를 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이와 상관없이 특히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훨씬 더 네, 시간적인 부분이나 노력만 끈기만 가지고 간다면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감동 선물 따랑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제품을 지금 행잉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공기정화식물 이게 식물인데 그 옷걸이처럼 걸어놓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이걸 손수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재료 비용, 예,
일단 요번에 성공 사례는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인터뷰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소셜미디어 운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행사에 맡기고 싶은데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이것 또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저도 사실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저희 회사를 대신 홍보해 줄 수 있는 마케팅 대행사를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회사 대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광고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라고 한다면 실은 이게 매출로 바로 직결되는 채널은 아니거든요. 뭐 네이버 검색 광고라든가 뭐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쇼핑몰로 매출로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돈은 들어가는데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만큼 매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컨텐츠의 내용 자체가 사실 그분들이 대신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도가 일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사의 대표가 우리 회사를 알리는 간판, 그러니까 회사 대표님들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홍주연 필로스 화장품의 홍주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항상 모델로 나서서 인스타그램에 제품 후기나 제품 사용 후기라든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보여요. 매일매일 본인 그 제조한 제품을 항상 바르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늘상 올립니다. 그리고 고객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도 있기도 하고요. 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입니다. 대표님 항상 여기 얼굴 생얼로 나오실 때도 있고요. 화장하고 나오실 때도 있는데 또 보면은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뭐 이런 댓글도 많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라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팬들과 소통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례가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얘기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그 뒷장에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럼 8번 이 소셜미디어, 뒷장, 네, 요건가요? 네네. 네. 뒷장, 다시, 앞에 부분. 마이크, 네네.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제 소셜미디어 상에서 인기가 있는 분들을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뒷장 넘겨주세요. 네. 보면 그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팔로워 수를 100만 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분들을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만 명 이하로 이제 그 1만 명에서 100만 명 이하를 이제 매크로 인플루언서 그리고 제일로 포지션이 많은 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요. 5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계신 분들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필로스 화장품 홍지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해당이 되고요. 5,000명 정도 넘어가시는데 실제로 3,000명 정도만 넘어가도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네,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이제 발휘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번. 그래서 결론은 좀 우리가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종도 좀 돼 보시고 본인이 네, 직접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마케팅. 네, 맞습니다. 네, 9번 신제품 출시하려고 하는데 잘 팔릴지 고민됩니다. 음, 특히 이제 뭐 제조업체 분들 같은 경우가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품 수량을 처음부터 많이 생산하기도 그렇고, 조금 생산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고객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고객들에게 먼저 테스팅 해보는 요즘 이제 테스트 마켓으로 여기가 좀 많이 사업자분들에게는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와디즈 펀딩이라는 곳인데요. 저희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서가치스라는 그 남성 시계 전문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신제품을 이제 출시할 때마다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와디즈 펀딩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아있는 컨텐츠가 많아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요거는 소개가 끝났고요. 그럼 10번 후기가 네. 너무 없어서 작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대표님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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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넘겨주세요. 네. 저,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불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존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좀 뜨끔했습니다. 어, 사실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후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사신 분들의 후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아예 없는 상태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많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컨텐츠 그 후기에 대한 거는 한 10건 정도는 좀 작업을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후기가 아예 없으면 아예 없는 상태로 광고를 돌렸을 때 거의 밑 빠지는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후기가 하나도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굉장히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구매를. 그래서 후기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작업하라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작업 많이 했을 때는 그 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지인분들께 구매해서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형태가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안 되신다면 저는 예, 소량에 대한 부분은 작업은 좀 필요하다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 변호사했던 입장으로서 네, 그 이거를 다 법 지켜가면서 다 잘해라 그런 거는 아, 뭐냐면 예를 네, 들어서 그 속도 제한이 80km인데 남들 다 120km 달리고 있는데 너는 80km로 네. 달리라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업가분들이. 아, 되게 적절한 비유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무조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한 뭐 불법을 저지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네, 맞아요. 알아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예전에 딴지일보라는 걸 시작했을 때 제일 네.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댓글을 자기가 제일 많이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런 댓글을. 그냥 여담입니다. 자, 네. 그러면 온라인 상품 개발 관련 유의사항 베스트 10입니다. 베스트 10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번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제작사는 피할 것. 얘기해 주시죠. 김영애 대표님. 김범용 네, 대표님이라고 부를 뻔했네요. 네. 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쪽 업계에서 약 18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정말 제작 경험하면서 트라우마가 걸린 케이스. 아까 뭐 조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뭐 되게 많은 레퍼런스를 얘기하고 어마어마하고 제가 잘할 것을 얘기하지 실제 봐보면 뭐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2명 이렇게 두고 일을 하거나 또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외주를 주고 이제 크목이라고 하는 프리랜서를 써서 또 이제 저희 프리랜서가 얼만큼 들쑥날쑥한지 알거든요. 저희는 이쪽 업계에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음, 계약금 좋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결국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작은 그래, 나 그날 어떻게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외주 문제, 그러니까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유지보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만든다고 끝난 것이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냐가 중요한 건데, 유지보수가 안 돼요. 일단 속도가 느려요. 뭐 이거 하나 텍스트 하나 보는데 며칠씩 걸려. 일주일씩 걸려. 또 뭐가 여기서 수정을 하는데 개발적인 수정을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표님께 하셔야 될 거는 제작사를 먼저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방문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분위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장 그것부터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홈페이지 제작할 때 어떤 분한테 맡겼는데 사업자 번호가 틀려가지고 사업자 번호 바꿔주세요 했는데 4일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제가 보면 한 10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일을 한다면 9명은 왼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재원 확보를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대부분 꿈을 이만큼 크죠. 근데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금원이 일단은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금원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제작사는 당연히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마케팅용에서 끊는 점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정말 끊는 점이 돼서 마케팅 효과가 나올 때 정도의 지원을 쓰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데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 미리 언급해 주셨는데 처음엔 싸요.
이 옵션이 하나씩 붙는 거죠. 진짜 아까 음식을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소세지 하나에 얼마, 뭐 하나 저희는 특히 유지보수라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히든 프라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PG사라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결해준 중간 중개사에서 수수료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네. 정재원이 없으시면 이미 이 나라에서 내준 정책 자금 관련돼서 뭐 수출하시면 수출 강화 사업도 있고요, 버처도 있고,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케팅 비용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각 네. 재단마다 마케팅비 500만에서 1000만 원, 뭐 많게는 몇 억까지 제한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 충분히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이런 거 돈 지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건 정책적으로 좀비 기업을 양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많은 커뮤니케이션 하라. 누구보다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는 대표님이세요. 사업주시. 이거를 제작사들이 100% 팔로우업이 돼서 그 안에서 디자인 기획을 하고 개발 기획을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을 상대방도 공유가 될 수 있을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셔야지 나중에 수정 보완하거나 다시 뒤엎는 경우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개발을 하든 내 머릿속에 이 기능인데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좋은 기능 개발이 안 될 것이고, 내 머릿속에 이런 마케팅을 가고 싶은데 디자인 컨셉이 제대로 안 났어요. 이런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그런 간격을 좁혀야지만 나중에 일단은 뭐 제작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활용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만드시는 분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그리고 있어서 그리고 그걸 상세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뭔지도 중요하지만 뭘 원하는지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4번, 확실한 기획, 마케팅 전략이 필수다. 네, 정말 찾아오면 특히 이제 플랫폼 쪽에 특히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정말 꿈만 꾸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뭔가 해봐야지. 내 사업이 중요한데 온라인으로 뭔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만 벌써 접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100점 대표합니다. 네, 정말 100점 대표하고요. 일단은 플랫폼이든 홈페이지든 쇼핑몰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본인이 확실한 기획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제작되고 나서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광고를 운영을 할 거고 광고를 통해서 이입된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어떻게 작아진다는 해서 어떤 채널에서 이입량이 줄어 그러면 이 광고 채널을 좀 바꿔봐야겠네 광고 채널 콘텐츠를 바꿔봐야겠네 또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마케팅 전략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구하라 대표님 계시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오히려 제가 구하라 대표님한테 보내서 교육 좀 받고 싶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교육부터 하고 기본기부터 다지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앱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거는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전체적인 사업의 일부로 기획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가가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B&I 멤버이신 경우에는 다른 예. 그 B&I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업가들과 이거에 대해서 경험 많은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나의 이해도를 높여놓으면 나중에 이거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냥 다른 사람은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5번, 필요한 인력 확보를 하라. 네, 김병현 대표님. 네, 그다음 필요한 네. 지금 제 조현 대표님 죄송한데 인터넷 연결이 지금 불안정한데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네, 그쪽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래요? 필요한 인력 확보를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초기 진입은 상품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리스크 없는 아까 고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차이 났고요. 어느 정도 이제 독립몰이 운영이 되고 홈페이지 브랜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마케팅 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최근 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상품 상세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외부 제작사한테 그걸 맡기게 되면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제작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토샵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리고 마케팅의 감각이 조금 있는, 그리고 뭐 배송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을 꼭 한 명을 최소 한 명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5개가 더 네. 남았는데 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마무리를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판매 채널 네. 확장시켜라. 네. 우선 한 곳에서만 판매하지 말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많이 진입을 해서 판매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이제 사례에서 뭐 11번과 지마켓 옥션 같은 진입 장벽이 낮은 곳들부터 해서요. 판매 채널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한 곳에서만 판매해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시고 판매 채널을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네. 얘기하셨고 7번 창업의 성공은 나이와 상관없다. 네, 맞습니다. 창업의 성공에 대한 부분은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여부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축적성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지금 써져 있는 컨텐츠를 보고도 저한테 아직도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8번 대표가 직접 회사를 알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다. 네, 그 누가 알리는 것보다 대표님이 가장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늘상 뭐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뭐 미팅을 하시든, 뭐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SNS에 알리시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예전에 제가 신발을 판매했었을 때 제가 동대문 시장 조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매일 제 일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신발 판매자로 알려져 있고 저를 신뢰하고 제가 하는 말들을 듣고 신발을 사시는 분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하시면 네.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네. 진짜 외주 써서 쓸 돈이 없다. 그러면 포토샵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거 지원해주는 정부 그런 교육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보다 돈이 안 듭니다. 한번 해보셔도 좋겠고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배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9번 제품 출시가 고민된다면 시장 가능성을 먼저 평가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하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제품에 대한 출시를 뭐 예를 들면 제품 사실은 이제 그 판매자분들 입장에서 재고가 사실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 좀 약간 시장에 대한 테스트, 이 제품이 정말 괜찮게 팔릴 것인가를 먼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디즈 펀딩 같은 그런 테스트 마켓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8번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포토샵을 진짜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망고보드라든지 이미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해 보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 자막도 인공지능 자막 서비스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말들을 그대로 타이핑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확도가 한 90% 이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뭐 김병희 대표님의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점점 너무너무 좋은 템플릿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좀 꼭 필요한 점과 도움은 김병희 대표님 같은 분들한테 받고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0번 마지막입니다. 후기 평점과 네. 개수만큼 매출은 비례한다. 네, 후기가 많을수록 매출은 그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객의 후기를 받는 마케팅을 같이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게 초반에 특히나 많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특히 판매하실 때 후기의 중요성을 좀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실 분은 쓰시고요. 온라인 상품 개발에 대한 유의사항. 이거 사실 유의사항 여러분들 미리 좀 갖고 계신다면 실제 온라인 상품 개발하고 홈페이지 개발하고 그러실 때
정말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리 잘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추가 개발할 때 헛돈 쓰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돈을 뭐 한 2, 3천만 원 날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데 골라서 하셔야 된다. 그 한 몇십만 원 하는데 야매로 하면은 특히 온라인 같은 데에서 20대, 30대 분들 특징이 그분들이 잠수함들이 많습니다. 잠수를 엄청 잘 타요. 뭔가 좀 난감하다. 그러면 연락 끊고 답을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오랫동안 사업한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응답할 시간은 조금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정말 귀중한 경험과 다음에 조언, 꿀팁 같은 걸 나눠주신 김병용 대표님 그리고 고아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큰 태풍이 폭풍이 지나가는 대항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작은 기업가들이지만 손을 잡고 큰 배를 만든다면 지금의 파도도 넘어서서 정말 더 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B&I 코리아는 그런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비즈니스 방법을 바꿔봅시다. 고맙습니다.